자, 이어서 단일이 아닌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연속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 연속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고정 분할 방법이 있고 가변 분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고정 분할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 분할 방법은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 메모리를 여러 개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메모리를 프로세스 하나에 실행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논리적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분할된 메모리보다 크면은 오류가 발생하고 작으면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사이즈가 300메가야. 근데 메모리가 200메가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00메가야. 근데 메모리가 700메가야. 그럼 어떻게 돼요? 400메가가 남는 거죠. 400메가가 남는 거를 이 내부 단편화를 해요. 내부 단편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분할 기준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분할 기준 레지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논리적 주소가 있고 물리적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논리적 주소보다 분할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에러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돌리는 거는 300인데 실제 메모리가 200밖에 없어. 그럼 에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주소로 가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사용을 하고 프로세스 1은 여기를 사용하고 프로세스 2는 여기를 사용하고 프로세스 3는 여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분할 0, 분할 1, 분할 2, 분할 3 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분할 0에서 요만큼은 남는 거고 여기 분할 1에도 요만큼은 남는 거고 분할 2는 안 쓴 거니까 이건 남는 쪽이 아니죠. 단편화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분할 3도 요만큼이 단편화. 단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거를 내부 단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크기가 크면은 오류가 나고 작으면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 사용 공간이 18604인데 메모리 크기가 18462일 경우 464일 때 464일 경우 2바이트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바이트도 계속 사용하려고 하려면은 이것저것 다른 또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버리는 거 있죠. 그거를 내부 단편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에 운영체제가 부분이 있고 지금 작업 1 다중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렇죠? 다른 작업이 하나 들어가고 또 작업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야? 이만큼 18462바이트가 공간의 크기는 18464바이트가 있는데 다음 메모리를 요청했는데 18462바이트야. 요만큼 2바이트가 남겠죠. 여기 그쵸? 여기 2바이트가 요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거를 어떻게 한다? 사용하지 않게 그냥 냅두는 거죠. 그걸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더 발생한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걸 잘라야지, 그 용량 계산해야지, 또 누군가에 할당해야지,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할당된 영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 내부 단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그냥 사용 안 하도록 포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실제 스케줄링 분할을 했을 때 내부 단편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내가 분할을 했어요. 어떻게 분할을 했어? 여기 10K, 4K, 4K, 4K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세서가 이렇게 들어왔어. P1이 7K, P2가 3K, P3가 6K, P4가 6K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 7K짜리 P1은 여기 첫 번째 분할한 10K에 들어가 사용하겠죠, 이만큼. 그러면 3K 바이트가 남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2가 들어왔어요. 3K짜리가. 그러면 두 번째 4K로 분할한 요 영역 있죠. 3K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1K가 남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K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사용 못하죠. 여기도 사용 못하죠, 그쵸?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분할을 난 이렇게 분할을 안 하겠다. 10K, 8K, 4K로 분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10K로 나누고 그 다음에 8K로 나누고 4K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7K가 첫 번째 분할 공간에 들어가죠. 그럼 4K가 남겠죠. 자, 두 번째 거는 3K니까 요거를 8K로 안 넣어주고 이쪽 4K 쪽에다 넣어준 거예요. 4K 쪽에다. 그럼 사용하겠죠. 그럼 1K가 남죠. 그 다음에 6K짜리를 여기 8K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는요. 여기는 실제 여기 8K가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작업을 못 들어가는 거죠. 얘들이. 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B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B 그림 같은 경우는 얘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할했느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가 나타나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분할 크기에 따른 단편화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 영역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한다. 예를 들어서 기준 레지스타와 경계 레지스타를 만들어 놓고 기준 레지스타, 경계 레지스타 해갖고 기준 레지스타보다 크냐 경계 레지스타보다 작으냐 그렇죠? 물어봐 가지고 기준 레지스타가 크고 경계 레지스타가 작으면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아닌 경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이가 아닌 경우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 그럼 오케이 작업.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벗어났다. 그럼 안 돼. 에라.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기준 레지스터, 기준 플러스 경계 레지스터.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30만 40 보다 커야 되고 그죠? 여기 42만 940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만 실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각 영역별로 독립된 Q를 사용한 고정분할 시스템. 여기 이제 Q2는 2K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6K라고 보시면 되고 12K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Q를 이렇게 다단계 Q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그 실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는데 프로세스 크기가 2K 미만이다 그러면 Q2에 들어가고 6K 미만이다 그러면 Q6에 들어가고 12K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Q12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Q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크기에 따라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Q2요. 2kg는 여기 Q에 있는 것들만 계속 실행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요 Q에 있는 내용만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고 여기 Q12 얘는 요 Q에 있는 것만 계속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Q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고 여기만 꽉 차 있어. 그럼 여기는 계속 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통합된 대규 Q가 있는 고정 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Q가 있는데 저건 근데 이게 각각 알아서
각각 알아서 자기한테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 OK가 왔다. 그럼 얘는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쓰고, 그 다음에 EK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여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3K가 왔다.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해요. 이렇게 작업. 7K가 왔다. 그러면 얘가 두 개를 다 반납을 하더라도, 그쵸? 얘도 다 쓰고 끝났어. 얘도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을 못 하겠죠. 그쵸? 그럼 얘부터는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 3K짜리가 끝날 때까지. 3K짜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부터는 계속 대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연속 메모리 할당할 때 늘 이런 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분할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시스템 부하를 분석해서 분할 영역의 개수와 크기를 결정하고, 이제 영역의 크기 결정이 이제 시스템 전체 효율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죠, 그쵸? 그 전에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영역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메모리가 여유가 있으면서도 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런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역을 배치시켜 주는 거. 어느 영역에 배치할 거냐,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K짜리를 아예 홀드 시켜 놓고 7K짜리를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배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배치를 결정한다는 거는 작업 스케줄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연속 메모리 할당할 때는 뭘 고민을 해야 된다. 분할 크기 영역과 영역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고정된 분할 영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내부 단편화가 너무 발생해 가지고 아예 고정으로 분할하지 않고 이제 가변적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 이제 고정된 경계를 없애고 각 프로세스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기준 레지스터와 경계 레지스터 있죠. 기준 레지스터와 경계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분할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 레지스터보다 논리적 주소가 크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거고, 그래서 기준 레지스터 안에 있으면은 실제 원하는 영역만큼 지정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가변 분할 방법은 이런 이제 분할 테이블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분할 테이블.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합니다. 메모리가 256K이고 운영체제가 40K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40K까지는 운영체제가 이제 커버를 하는 거고, 여기에 작업 큐에 이렇게 작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60K짜리 작업일이 있잖아요. 작업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작업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작업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겠죠. 이렇게 100K짜리가 200K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K짜리가 작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 얼마가 남아요? 여기 26K만 남는 거죠. 26K 나오면은 이 50K, 70K짜리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5분이 지나서 작업 2가 끝났어요. 그럼 작업 2가 끝나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겠죠. 그러면 작업 4를 여기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0K짜리를 이렇게. 더 이상 이게 50K짜리니까 여기에 30K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할당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작업 1이 또 끝났어요. 10초가 지나가지고 10초가 지나서 작업 1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60K가 있으니까, 그죠? 이 50K짜리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가변 분할은 그때그때 맞춰서 영역을 잘라서 사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가변 분할 방법에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최초 적합 방식. 이걸 지금처럼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적 적합 방식이라고 했고, 가장 사이즈하고 비슷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악 적합 방법이라 해요. 적합 방법이라 해가지고 가장 용량이 많이 남은 거 있죠. 그 언밸런스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하는 메모리 배치 방법 중에서 최초 적합 방법. 이 최초 적합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맨 처음에 요구하는 걸 갖다가 먼저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사용 가능 공간 중 충분히 큰 첫 번째 공간에 할당하는 거죠. 13K를 요구하는데, 그렇죠? 최초 사용 공간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쓰는 거예요. 13K를 요구한다. 16K 공백이다. 그럼 쓰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최초 적합 방식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간 사용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차라리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 사용하지 않고 13K 요구할 때 14K에다 넣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여기 1K만 남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처리해 주는 걸 최초 적합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적 적합 방법은 있는 걸 보고서 프로세스를 충분히 큰 사용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용 가능한 크기 순으로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 전체를 검색해야 되니까 이 크기 순으로 늘 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이용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런 정렬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자, 13K를 요구한다. 그렇죠? 13K를 요구한다 그러면 14K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16K 안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소트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간에 대해서 소트를 하고 있다가 여기 13K를 요구한다. 그러면 13K면 오케이 안 되네. 14K 되네. 오케이. 14K 넣자 그래가지고 14K 딱 넣는다는 얘기죠. 이제 최악 접합 방법은 이게 이제 역발상이죠. 역발상. 프로세스를 가장 사용 가능한 공간이 큰 데다가 가장 작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여분이 많이 남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간, 빈 공간이 있어. 근데 가장 작은 걸 여기다 딱 넣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공간이 또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사용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를 계속 소트를 해가지고, 이건 내림차순으로 소트해야 되겠죠. 소트해서 가장 큰 공간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13K를 요구한다. 그럼 가장 큰 공간이 30K다. 그럼 30K에다가 이거를 이제 배정해 주는 건데, 사용 가능 공간을 만드는 최적합보다는 메모리 활용 면에서 더 유용하다. 큰 거를 잘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여유도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악 적합 방법이 실제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변 분할에서 메모리를 보호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기준 레지스타하고 기준 레지스타 플러스 경계 레지스타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세스가 주소를 가지고 있고 주소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 기준 레지스타 있고 경계 레지스타 있어가지고 이거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실 작업을 하는 거고, 이걸 벗어난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변 분할 시스템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고정 분할 같은 경우는 내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가변 분할 같은 경우는 외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단편화가 뭐냐면요. 메모리 전체 공간이 여유가 있어도 나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 내부 단편화는 뭐였죠? 실제 할당된 공간이 있는데 그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얘기하는데, 외부 단편화는 자, 작업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도 빈 공간이 50메가가 있고 여기도 빈 공간이 50메가가 있어요. 근데 가변 분할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내가 50에서 100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80짜리 작업이 있으면 여기도 사용할 수 없고 여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공간을 나눴는데 공간과 공간이 분리된 단편화를 외부 단편화라고 얘기한다. 외부 단편화. 그래서 이 이제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하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얘를 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얘를 밑으로 내린다든가 하면은 여기에 공간이 100메가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작업 80을 들어서 작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속 메모리 할당 가변 분할의 문제점인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모리 통합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압축 방법이 있는데, 먼저 메모리 통합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통합 방법은 하나의 작업이 끝났을 때 다른 빈 공간과 인접해 있는지 점검하여 하나로 합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사용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끝나고 이제 공백이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두 개를 갖다가 합쳐버려요. 그러다가 메모리 통합 방법이라고 해요. 네, 메모리 압축 방법은요, 메모리 내용을 움직여 가지고 사용 가능한 공간, 큰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작업 5가 있고 작업 4가 있고 작업 3이 이렇게 분할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작업 5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작업 4를 위로 올려, 이렇게 위로 올리고, 네? 작업 3을 또 여기 위에다 올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 세 개가 합쳐진 66KB가 남는 거죠. 요걸 어떤 이제 메모리 압축이라고 해요. 압축. 이제 메모리 압축 방법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600바이트가 이동해야지만 압축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얘하고 작업 3하고 작업 4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600KB가 이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600KB가 이동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요렇게 됐을 때 400km만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세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있는 작업을 여기다 싹 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면은 압축이 되겠죠. 400km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200K만 이동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만 여기로 싹 보내주게 되면은 작업 3하고 4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만큼 900K 공간은 똑같이 남는 거죠. 그쵸?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200K만 이동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압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메모리 압축의 단점은 뭐냐면요,
압축하는 동안 시스템은 모든 일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대화형 사용자는 응답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실시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압축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에 있는 작업들을 이용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이 적재할 때 제거되는 대치 관련 정보들을 액세스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된다. 압축 작업을 자주 요구하여 시스템 자원이 굉장히 소모가 크겠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버디 시스템이에요. 버디 시스템. 버디 시스템은 뭐냐면 버디가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큰 버퍼들을 반복적으로 2등분해서 작은 버퍼를 만들어서 가능할 때마다 인접 버퍼들을 갖다가 합치고 나누고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버퍼를 나눌 때 각각을 서로의 버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최근 운영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페이징이나 세그먼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 할당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유닉스에서 커널 메모리 할당할 때는요, 이 버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64K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 둘로 나눠요, 이렇게. 32, 32.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8기가 요청이 들어왔어. 그쵸? 이것도 나눠. 반으로. 이 반으로 나누면 여기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반으로 또 나눠요. 그럼 8기가 요청되면 할당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또 8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8기가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근데 세 번째 요청이 들어왔는데 몇 기가 요청이 들어왔어? 4기가 요청이 들어온 거야. 그럼 또 위에 있는 8기가를 또 잘라. 그렇죠? 그래서 4기가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이 끝났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 그렇죠? 또 첫 번째 요청이 해결됐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접되어 있는 이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할을 하고 할당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버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 버디 시스템까지 하고 다음 주에 페이징하고 세그먼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13주차 과제물,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로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첩 메모리 설정에 대해서 중첩 메모리가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스와핑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와핑에 대해서, 스와핑은 뭘 스와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내부 외부 단편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분할 방법에서 메모리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은 버디 시스템이 뭔지, 버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펀너이만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관리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배운 거는 실제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단일 시스템, 다중 시스템 중에서도 고정 분할, 가변 분할, 그 다음에 버디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지금은 다음 주에 배울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 가지고 모든 메모리를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는, 어차피 메모리 관리라는 게 이렇게 변해왔고, 이제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아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사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죠? 스트레스 받게. 그래서 알아본 거니까 이제 어쨌든 메모리를 할당할 때 이렇게 할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